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모들은 친구들끼리 만나서 자식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에휴, 자식 얘기는 부모 없대잖아.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맞아, 그렇긴 해. 에휴. 라고 처량하게 응대하면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곤 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은 방금 전에 각자 자기 자식들을 철저하게 이겨먹고 온 부모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집에서 전화로 자식과 통화를 하면서 온갖 어거지를 부리다가 마침내 크게 싸우고 모진 말로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행동을 막 끝내고 온 부모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로부터 그런 무자비한 말과 행동을 접한 자녀는 아마도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 되어 절망한 나머지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생사를 저울질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밤에 차가운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맬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부모들은 그런 생각일랑 전혀 하지도 않은 채로 친구를 만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느니 무슨 무자식이 상팔자라느니 하면서 자신들의 신세한탄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까무러칠 만큼 놀랄 일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부모들이길래 자녀에게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저지르고도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처럼 적반하장의 뻔뻔스러운 말들을 늘어놓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식 이겨먹는 부모의 특징 탑3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식 이겨먹는 부모의 특징 세 번째 순위, 그러니까 3순위는 바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숙제 자식의 기분과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고집대로만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이죠.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차분히 얘기를 듣고 나서 얘기하기는커녕 자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보다는 자녀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재빨리 가로챈 후에 자기 얘기만 줄구장창 늘어놓곤 하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 상처받고 외로운 나머지 부모의 목소리가 그립기도 하고 또 위로받고 싶어서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자녀들은 이제 부모와 통화를 시작하고도 처음엔 차마 자신이 밖에서 상처받은 그 말을 부모에게 못하고 빙빙 돌리면서 딴 얘기들만 하곤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가 그저 그런 딴 얘기들만 늘어놓을 때는 그나마 친절하게 대화를 나눠주던 부모라도 마침내 자녀가 부모에게 위로받고 싶은 나머지 밖에서 상처받은 얘기를 꺼내기라도 하면 바로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되죠. 그러니까 자녀가 상처받은 얘기를 시작하면 부모가 어떻게든 자녀를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부모의 목소리는 서서히 요상한 톤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자녀를 빈잔하다가 마침내 위로는커녕 오히려 자녀와 대판 싸운 후에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이죠. 위로받고 싶어서 부모에게 전화했다가 오히려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면 자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가 많은 성인 및 중장년 자녀들을 상담해보니 그냥 딱 죽고 싶은 생각 말고는 딴 생각이 안 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들은 자신이 지금 자녀에게 무슨 독약 같은 나쁜 짓을 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지도 못하니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잠시 뒤에 친구를 만나서 무슨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느니 하면서 부모 자신이 무슨 피해자라도 되는 양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의 기분과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자, 그 다음으로 자식 이겨먹는 부모의 특징 두 번째 순위, 그러니까 이 순위는 바로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부모입니다. 이것은 많이 배운 부모이든 못 배운 부모이든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배운 부모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많이 배워서 똑똑한 점도 있지만
유독 자녀 대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못 배운 부모 역시 비록 자신이 못 배우긴 했어도 이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어느 배운 부모 못지않게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죠. 자녀들이 보기엔 그보다 더 한심하고 어리석은 부모가 없는데도 오로지 부모 자신만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평생을 자아 도취형 환각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부모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불통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를 이겨먹으면서도 언제나 의기양양하죠. 자, 마지막으로 자식 이겨먹는 부모의 특징 1순위는 바로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면 자녀에게 오해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이겨먹는 부모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부모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엄청 모진 행동을 함으로써 자녀들로부터 원성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다 네가 잘되게 만들기 위한 나의 숭고한 희생이지. 부모의 이런 깊은 뜻을 언젠간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진 너희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아도 난 상관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런 행동을 아동 자녀에게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행동을 성인이나 중장년 자녀에게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유형의 부모를 회심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런 부모들은 자녀와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사를 상식선에서 처리하지 않고 자녀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집불통의 말과 행동으로 자식들에게 상처 주면서 자식을 철저히 이겨먹고 있는 불통 중에 왕불통 부모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모의 뜻이 좋아도 그것이 부모 자녀 간의 신뢰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가 스스로 그저 자녀 잘 되라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그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은 채로 늘 자녀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면 그런 식의 자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며 그런 사랑은 아예 안 하니만 또 못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그런 식의 일방적 사랑으로는 비록 겉으로는 부모가 보기에 뭔가 이룬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실상은 자식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정신적으로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바로 자녀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필수 재료가 바로 부모 자녀 간의 깊은 신뢰인 것이죠. 자, 이상으로 자식 이겨먹는 부모의 특징 탑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죠. 1968년에 미국 하버드대 교수 로젠탈이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했고 그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도 불리고 있죠. 이것은 이른바 칭찬 효과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늘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실제로 자녀들이 잘 되는 현상이 명백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칭찬 효과는 아동 자녀이든 청년 자녀이든 또는 중장년 자녀이든 구분 없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점잖아 보이는 성인이나 중장년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모 앞에서는 오로지 칭찬을 목말라 하는 어린 아동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늘 격려와 위로 등 칭찬과 긍정의 말을 해주어 자녀들의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자녀들의 인생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하며 만일 부모가 이러한 자녀 성공의 확실한 방식을 외면하고 늘 자녀와 싸우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이와는 정반대인 인생 실패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심리 용어에는 스티그마 효과라는 게 있죠. 일명 낙인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한번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 스스로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효과이죠. 특히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와 갈등 속에 지내는 자녀라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겠죠. 그러므로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현명한 부모라면 과연 자녀를 이겨먹는 무지막지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늘 자녀에게 칭찬과 위로 그리고 용기를 주는 가슴 따뜻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부모 자녀 간에 늘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